전설의 아담, 홀령과의 소통, 절부암 유래. 1852년 춥기 추운 겨울, 제주도 서쪽 용수리 마을에서 19세 나이의 고씨가 일찍 부모를 여윈 총각 어부 강사철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살림은 쪼들렸지만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오순도순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이듬해 늦가을의 어느 날 젊은 부부는 바닷가에서 해초를 캐다가 파릇한 물체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차기도 옆 작은 섬, 죽도에서 흘러온 푸른 대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본 강사철은 희망에 차서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생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소. 강사철은 대나무로 아기 구독을 만들면 잘 팔리겠다는 예상과 계획을 했습니다. 아기 구독은 아기를 눕혀 재우는 요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내 고씨 부인도 그 점에 동의했지만 대나무를 가져오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죽도는 용수리 포구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지만 파도가 심하므로 건너가려면 일행이 필요했습니다. 그해 11월 13일 강사철은 다른 어부 좌영은 홍련득과 함께 청죽을 배로 죽도로 향했습니다. 죽도에 도착한 일행은 힘든 줄 모르고 태우에 가득 찰 만큼 대나무를 베었습니다. 태우는 뗏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태우를 타고 돌아오던 도중 거센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튿날 좌영은 시신이 15일에는 홍련득 시신이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강사철의 시신만 보이지 않자 고씨 부인은 남편 시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열흘 내내 발이 부르트도록 곳곳을 찾아봤고 잠수해서 근처 바닷속도 살폈지만 허사였습니다. 절망한 고씨 부인은 바닷가 절벽에 있는 큰 나무에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강사철의 시체가 절벽 밑 바닷가에 떠올랐습니다. 실종된 뒤 열흘이 지나서 놀랍게도 아내가 죽은 절벽 바로 아래에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혼이나마 함께 있고 싶은가 보네. 마을 사람들은 가여운 부부의 시체를 함께 묻어주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 소문은 제주 전역으로 퍼졌고 읍내에 사는 청년 신재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신재우는 사연에 감탄하면서 과거에 급제하면 그곳에 부인의 연료비를 세워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63년 신재우는 과거를 보고자 한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소복한 여인이 나타나서 무슨 하소연을 할 듯하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재우는 점술가를 만나서 간밤에 있었던 이상한 꿈의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점술가는 신재우의 사주를 먼저 본 후 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승에서는 가족이 없어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저승에서는 죄가 없어 받아주지 않는 여인이 항상 당신을 따라 다니므로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를 올려 그 여인의 넋을 달래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재우는 여인이 누군지 짐작하지 못했으나 문득 고씨 부인이 떠올랐기에 달려가 제물을 올리고 제를 지내줬습니다. 지난날 내가 다짐한 말 때문에 내 꿈에 나타난 것이었구나. 한양으로 올라간 신재우는 과거에서 셋째 등급인 병과로 합격했습니다. 신재우와 고씨 부인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제주로 돌아가고자 전라도 남해안 진도에 잠시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꿈에 전에 보았던 여인이 다시 나타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 후 사라졌습니다. 첫 닭이 울거든 서둘러 배를 띄어 떠나시오. 신재우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니 때마침 첫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재우는 선원들을 깨우고 재촉해서 가장 먼저 제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른 배들의 선원들은 아직 물때가 아니라면서 날이 밝은 후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신재호를 태운 배가 산저포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돌풍이 불더니 뒤늦게 떠난 배들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날 출발했던 배들 중 오직 신재호의 배만 무사했습니다. 고시 부인의 홀령이 나를 살렸구나.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신재호는 고시 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양에 연료문 상신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어수선하던 시기라서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14년 전 일이라서 고시 부인이 절부였음을 증명하기 힘든 점도 반영됐습니다. 그러자 판관 신재호는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직접 고시 부인의 비문을 짓고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바위에 절부암 세 글자를 새기게 하여 더욱 분명하게 고시 부인의 절행을 기렸습니다. 절부암 암석 뒷면에는 판관 신재호라는 자신의 이름도 밝혔습니다. 이런 사연을 간직한 절부암 바위는 용수리 당산봉 비탈길에 있으며 1981년 8월 26일 제주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절부암 입구는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은 메워져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하여 지형이 옛날과 똑같지는 않으나 고시 부부의 애달픈 전설만큼은 절부암 바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